안녕하십니까. 행정사실무법 공합성입니다. 요즘 이제 한참 1차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시겠어요. 1,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2개월 남았나요? 하여튼 1차 열심히 끝까지 최선 다하시고, 우리가 또 1, 2차 하는 사람들은 지금 1차에 매진하느라고 2차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우리가 2달 동안 또 2차 행정사실무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2차 준비는 뭡니까? 일단은 논술 문제고 약술 문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목차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미리 우리가 목차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항상 2차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자, 2차 과목에서 핵심은 뭡니까? 준비는 일단 뭐예요? 목차를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 목차가 가장 중요하죠. 목차가 선점이 되면 뭡니까? 나름대로 2차 과목을 우리가 약술형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부는 기본서 강의를 들었을 때 미리 목차를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행정사의 권리 의무를 약술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목차를 하나씩 설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서에서는 목차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이제 목차를 우리가 설정해 갈 거, 어떻게 목차를 설정해 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개념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죠. 개념은 정확하게 이 개념 자체는 뭡니까? 개념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요게 용어라는 겁니다. 용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준비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차하고 개념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사회에 왔을 정도면 앞으로 문제가 대략 어느 문제가 나올 건지라는 걸 예측하고 우리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우리가 짚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서 2차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차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되고.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자, 행정사 실무법은 크게 뭐예요? 3편으로 나눠져 있죠. 3편.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행정사법입니다. 행정사법이 있고요. 행정사법. 저 행정사법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약술 형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법에서는 약술 문제 좀 우리가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는 자, 대표적으로 4개 파트로 우리가 나눠지나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비송사건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자,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속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되고, 우리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 비송사건이 있어요. 민사 비송사건. 그래서 민사 비송사건이 있고,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 비송사건이 있고, 하나는 대표적으로 가태료 사건이 있죠. 그래서 가태료 사건입니다. 자,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가태료와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자, 민사와 상사 비송에서 약술 문제가 하나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법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비송사건 총칙 부분하고, 총칙 부분은 약술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고요. 그러면 이제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에서 대표적으로 약술 문제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3편에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 사례풀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 사례풀이. 자,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는 일단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고 심판법.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가 있죠. 그러면 지금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또 약술 문제가 하나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약술 문제. 사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논술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논술 문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은 일단 행정심판 사례에서 논술 문제가 하나 출제된다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논술 문제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출제되고 그러면 행정사법 하나, 그 다음에 약술 여기에서 하나 나온 거 출제되고 그러면 여기 빈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과 대표적으로 행정심판법 사례에서 일단 약술 문제가 하나 출제돼서 여기에 20, 여기에 20 그래서 40, 그래서 100점 만점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약술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어디예요? 다시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행정사법이라는 게 하나 약술형이 출제되고 비성사건 총칙에서 하나 약술형이 출제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비성사건과 상사비성사건 여기 이제 약술 문제가 하나 출제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법과 관련돼서는 범위가 좀 좁아요. 나름대로 좁으니까 충분히 우리 약술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둘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예요? 행정심판법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1차 과목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에서 행정심판법 이론과 관련돼서는 뭐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 2차를 같이 수강한 사람 주로 뭐예요? 행정법에서 행정심판법 요거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또 2차 과목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행정절차법이 있죠. 행정절차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보면 행정법에서 대표적으로 구제 절차가 있어요. 구제 절차가 있는데 사전 구제 절차와 사후 구제 절차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전 구제 절차로서는 행정절차법이 있고 사후 구제 절차는 두 가지가 있죠. 행정심판법과 대표적으로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사법 제1편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답안을 하나씩 설정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본 문제풀이, 문제집과 관련돼서 제1편 행정사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펼쳐보세요. 제1편. 행정사법입니다. 자, 제1장은 우리가 이제 총칙 부분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제1장은 총칙. 자, 제2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자, 제3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업무신고라는 게 있죠. 업무신고. 제4장과 관련돼서는 자,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그렇다면 여기 제4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 제4장 4장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이걸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제5장 행정사협회. 이거는 뭐 거진 출제될 가능성이 없고요.
자, 지도와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제가 됐죠. 이것도 이제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제7장 우리가 이제 보강해주는 법칙, 법칙도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대표적으로 벌칙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법에서 초점을 맞출 거, 대표적으로 저의 8장, 요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행정사법에서 초점을 줄 거는 행정사의 권리 의무, 대표적으로 8장, 벌칙,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행정사법에서 해당하는 제4장 행정사의 권리 의무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8장 벌칙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술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대표적으로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1 유제를 뭐로 잡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권리 의무, 행정사의 권리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만약에 행정사의 권리를 약술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를 약술하라.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봐줘야 돼? 일단 목차를 잡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행정사의 권리 의무를 약술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약술 문제에서 기본 포맷은 어떻게 잡아야 돼? 자, 첫 번째, 우리 법학에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잡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약술 문제는 이런 형태로 잡아 들어가 있죠. 1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러면 1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의의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권리를 의의를 우리가 적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권리에 대해서 의의를 우리가 적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권리라는 것은 뭐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주는 게 제1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라는 게 우리가 잡고, 우리 기본 강의할 때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어요. 권리라는 개념이 뭐고, 대표적으로 권능이라는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권언이라는 개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자, 권리가 권리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권리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정확하게 권리의 개념이 됩니다. 자, 법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준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이 힘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법에 갖다 대는 힘이라는 것은 파워. 그래서 물건이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되고요. 이 이익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로 파생이 되죠? 대표적이란 채권이라는 의미로 파생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권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거기에 물건과 채권이라는 게 의미가 나오고, 이 권리라는 개념은 그러면 권리라는 법적 성질은 뭐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힘이 힘력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 여기 법역설이라는 게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권리 법역설이다. 그래서 권리 법역설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권리 법역설이다. 그러면 권리의 법적 성질은 바로 권리 법역설을 우리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권능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권능이라는 것은 요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바로 이루고 있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걸 권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뭐냐? 바로 권능이다. 자,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권리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권한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 법이 주는 자격 또는 지위설이 됩니다. 자격 또는 지위, 그래서 지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민법에서 권한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한이라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것은 바로 법이 주는 자격 또는 지위설이 바로 대리권의 법적 성질이 되죠. 그렇다면
행정사의 권리를 약설할 때 대표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약설해 줄 건가? 그 의미를 첫 번째 의의로 시나리오로 작성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를 우리가 적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 행정사의 권리의 종류, 행정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의 태양이라는 권리의 태양 이렇게 이제 적을 수도 있고 이 태양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걸 모습이라는 것도 되고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종류라는 의미도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3번에 끊으면 의의를 잡았으니까 행정사의 권리와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결어로 아니면 결어로 잡아줄 수가 있죠. 결론 그러면 이거는 국어의 논술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결어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는 뭐냐? 그러면 우리 기본 뭐예요? 교재 12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사의 권리. 자, 행정사의 권리는 뭐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돼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직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보수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뭐예요? 증명서 발급이라는 게 바로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서의 발급. 그러면 증명서의 발급, 요거 이제 소목차로 잡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테스트를 딱 해놔야 돼.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의 모습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를 뭐다? 자, 행정사는 업무를 임한 자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 확인서겠죠.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행정사의 하나의 권리 의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권리를 약술하라. 그럼 대체적으로 요 정도 우리가 목차를 작업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법에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잡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 12페이지를 보면 자, 어드바이스와 유죄에 대해서 행정사의 권리를 약술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의의를 크게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의 어떤 종류들, 권리의 모습들. 그럼 첫 번째 1. 사무직원입니다. 자, 사무직원은 첫 번째,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으로서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며 행정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직원과 관련돼서 사무직원에 대해서 권리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사무직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사무직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고 행정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우리 사무직원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약속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 교재를 보면 보수는 행정사를 업무를 임한 자로서 보수를 받는다. 행정사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해서 보수의 어떠한 면목으로 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돼서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 확인 증명서, 애국어 번역 행정사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번역문에 대해서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발급하면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행정사의 발급,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서 자기가 결론을 맺으면 우리 이제 12페이지 행정사의 권리와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 좀 준비를 해서 자기가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놔야 돼.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사무직원, 보수, 증명서의 발급과 세 번째 결론으로서 결론을 우리가 적는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앞으로 이제 기본 과제 12페이지 보니까 여백을 둠으로써 자기가 거기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왕도가 없어요. 2차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써야 돼요. 계속 훈련. 자, 목차를 잡고 써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숙제하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가끔 가다 와서 2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도가 없어요. 자꾸 목차와 개념과 써봐야 되는 거. 이게 바로 2차 공부를 준비하는 데서 하나의 준비의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를 약속하라. 준비를 좀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그러면 행정사의 뭐의 권리,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보수.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자로 행정사, 산모의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 일종의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에 대해서 약속,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자, 우리 13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와요?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여기에서 이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여기에도 한번 준비를 철저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약속하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벌써 이제 뭐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논술 문제처럼 서론, 언론, 결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법학에서 우리가 이제 답안을 구성했을 때 뭐를 잡아야 돼요? 굳이 기본 목차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의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다 2번 요건이라는 게 있죠. 요건.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번 뭐다 효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2차 과목에서 우리 특히 실체법과 관련돼서 기본 목차는 의, 요건, 효과라는 이런 답안 구성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비법대생이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다? 법대생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의, 요건, 효과가 가장 기본 목차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요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요건은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법률 요건. 여기에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미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 뭉칩니다.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뭉친다. 그러면 법률 사실을 뭉치면 바로 대표적으로 여기에 법률 요건을 형성하게 되고 법률 요건을 형성하고 요 법률 요건이 구성되면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이 대표적인 이런 구성 구조가 대표적으로 조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문이 바로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요 개개의 사실이 바로 법률 사실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 요건과 효과의 관계는 요건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게 법률 요건이 되고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대표적으로 뭐냐? 그게 법률 효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뭉치면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되면 법률 효과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약속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의를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과 효과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목차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우리가 잡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정사의 권리 의무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하며 의의를 잡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사의 권리 의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써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잡는다면 세 번째 결어를 잡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차를 우리가 구성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목차를 잡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기본교재 13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놨어요. 자, 13페이지 보니까 목차 미리 보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대표적으로 금지 행위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비밀 엄수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업무처리부 작성이라는 게 있고요. 행정사의 교육, 요 5가지 형태는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의 책임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그러면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특히 어디를 부분에다 해놔야 되겠죠? 바로 요 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두면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 뭐가 있다? 금지 행위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요. 비밀 엄수. 세 번째 업무 처리부 작성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교육이라는 4가지 파트의 종류를 우리가 설명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행정사는 임받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며 행정사의 의무를 수행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두면 아주 좋은 문장이 형성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 금지 행위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사는 그 사무직원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이임을 거부하는 행위. 자, 두 번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임을 받아 지급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이임받은 행위. 다만 당사자 양쪽이 동의한 경우는 뭐한다? 제한다. 자, 세 번째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소송, 여기 이제 문제될 가능성이 크죠.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민원 사무 처리로부터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요 3번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논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요거는 한번 별표해놓고 요거만 따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에 대해서 업무 범위에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라든지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절대는 금지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 3번에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서 대표적으로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요 가로 3번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로 3번을 한번 새겨놓고 다시 한번 고려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로 4번에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이임을 유치하는 행위. 그래서 부당 업무 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금지 행위와 관련돼서 특히 그러면 업무 거부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는 거부 행위.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을 이임받아 지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이임받은 행위.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 분쟁 또는 사무 처리 과정에서 개입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알선을 업으로 하는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이임을 유치하는 행위. 이게 대표적인 금지 행위 되겠고요. 자, 비밀 엄수입니다. 자, 행정사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요. 자, 4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 업무 처리부와 작성과 관련돼서 요 4번은 따로 한번 우리 4번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설하라. 그래서 업무 처리부 약설하라. 이것도 요 가로 4번과 관련돼서는 따로 한번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설하라. 이 문제도 우리 행정사 실무법 선생님들하고 상의해보면 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도 약설 문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설하라. 요 반가로 4번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페이지 14페이지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행정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약설한다면 기본 목차가 이렇게 되겠죠. 자, 현무처리부 작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설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업무 처리부와 관련돼서 업무 처리부 작성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을 거고요. 그러면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어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업무 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도 우리 한번 이렇게 목차를 설명해 놓고 목차를 한번 정해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직접 써 봐야 된다는 거. 자꾸 써야 돼요. 쓰고 쓰다 보면 뭐다 자기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관식은 써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써봐야 돼요. 쓰고 또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고 하다 보면 언젠간 자기가 쓰게 되겠죠. 최소한 그러면 몇 번을 한번 써봐야 돼요. 못 먹어도 3번은 우리가 써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뭐에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게 써야 된다. 써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차 구성했으면 우리가 내용을 계속적으로 목차는 안 켜야 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뭐다 읽어서 뭐 해야 돼? 결론은 숙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번의 업무 처리부 작성과 관련돼서 행정사는 업무를 이임받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 처리부 작성하여 보관해야 되며 업무 처리부의 내용은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된다. 첫 번째, 일련 번호, 이임받은 연월일, 이임받은 업무의 개요. 그 다음에 3번째, 보수액이라는 게 있고요. 이민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이임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업무 처리부 작성의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일련 번호라든지 이임받은 연월일, 이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이민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이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거는 애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련 번호, 이임받은 연월일, 이임받은 업무의 개요, 그 다음에 보수액, 이민의 주소와 성명, 그 밖에 이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비밀엄수 업무가 있고 비밀엄수 금지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 작성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의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행정사의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업무 신고를 하기 전에 대표적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대표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행정사의 교육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 대표적으로 실무교육. 우리가 마찬가지, 법무사도 마찬가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개업자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교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행정사의 교육 업무에 대해서 자, 그러면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 그래서 첫 바로 실무교육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이라는 거. 자, 바로 이번은 무슨 교육이냐? 행정자치부 장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 대표적으로 이제 연수교육이 있고요. 자, 연수교육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되고, 연수교육. 자, 행정사는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실무교육이 연수교육의 과목이라든지 시기, 기간, 이수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다? 실무교육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연수교육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이제 다룬다면 첫 번째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며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가? 자, 이제 쭉쭉 이제 내용을 숙지했으면 자기가 써봐야 돼.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돼 있어요? 금지행위가 있다. 금지행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라는 거. 비밀엄수. 세 번째 뭐예요? 업무 처리부 작성. 이렇게 해서 업무 처리부 작성이 있고요. 업무 처리부 작성.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무슨 교육이 있다? 행정사의 교육학, 행정사의 교육.
그러면 행정사의 교육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과, 대표적으로 실무교육과, 여기에 대해서 연수교육이 있으며,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결어를 써서 요 전체적인 의의와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금지행위에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 그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소송행위라든지 소송행위, 그 다음에 분쟁 관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각시켜 준다면 아주 좋은 답안이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의미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제4장과 관련돼서 행정사의 권리 의무 이 측면에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첫 강의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 첫 번째, 어떤 측면을 했어요? 첫 번째는 목차를 섭렵하라. 목차를 자기가 써봐야 된다. 직접적으로. 목차를 써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해둬야 된다. 내용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적어줘야 돼. 개념이 틀리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개념과 목차를 숙지하라. 이게 바로 2차 준비의 하나의 방향이 설정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행정사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독자적 문제로 특히 이제 이래를 제한 나머지는 약설 문제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법에 대해서 정치과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대표적으로 업무 신고가 있고요. 행정사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의무, 행정사 협회, 지도와 감독, 그 다음에 7장 보충해서 제8장 벌칙이 있는데 특히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가라? 바로 제4장과 8장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행정사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약설 문제가 하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첫 시간 했던 행정사의 권리 의무, 권리와 관련돼서 하나,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약속, 이 형태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여튼 앞으로 이제 수업 방향은 일단 뭐예요? 내용을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나가는 어떤 목차 연습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